배우는 건 수열의 기본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자, 이름에서 뭐가 느껴질 수 있을까? 이름에서 어떤 색깔이 제일 좋을까? 까만색이 좋겠지? 자, 이름에서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우리는 등차, 차가 같다라는 거야. 차가 같다. 차가 같은 수열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1, 4, 7, 10, 13이 있는데 4에서 1을 뺐더니 3이고 7에서 4를 뺐더니 3, 10에서 7을 뺐더니 3 이런 식으로 계속 차가 일정하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인접한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일정한 수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인접한 항의 차, 이 인접한 항의 차라는 거를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얘를 하나로 표현하는데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공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D라고 하는 문자를 써줘. 사실은 디스턴트, 거리가 같다라는 거거든 사실. 맞아? 1과 4 사이의 거리와 4와 7 사이의 거리, 10과 7 사이의 거리가 다 같은 거야.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에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우리가 일반항이 A1, A2, A3 점점점 만약에 AN이 있다면 그 전 번째 항은 A의 n-1번째 항, 다음 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다. 두 항, 인접한 두 항 AN과 AN 플러스 1에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을 빼줬더니 걔는 뭐가 되더라? D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봤을 때 그 값이 어떠한 똑같은 수로서 일정하다면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의 n 플러스 1번째라는 다음 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뭐를 더해서 간다? D라는 수를 계속 더해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처럼 뭐냐면 1이 있으면 요 4란에는 1 더하기 3, 7은 1 더하기 3에다 3 더한 거고 10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에다가 다시 한번 3.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3이라는 수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일반항 A1, A2, A3, A4 점점점 일반항 AN번째 항 이렇게 갖다 놓을게. 자, 우리가 초항 A1은 귀찮으니까 1을 생략해서 A라고 쓸 거고요. A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 얼마? D. A3는 A에다가 2D. 여기에다가 D를 더해주니까 3D가 되겠지. 숫자가 변화하는 걸 잘 봐. 여기에는 이렇게 써도 되나 선생님이? 플러스 0D. 자, 1일 때 0, 2일 때 D 앞의 개수가 1, 3일 때 D 앞의 개수가 2, 4일 때 D 앞의 개수가 3이라면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초항 A 더하기 M-1 곱하기 D라고 하는 공차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서는 초항이 A가 얼마야? 1이고 공차 D가 3이다 보니까 일반항 A에는 1 더하기 n-1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고 A에는 3n-2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런 일반항을 알면 좋은 게 뭐야? 10번째 항 알고 싶으면 n의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0. 7번째 항 알고 싶으면 n에다 7.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항 알고 싶으면 n의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형태하고 제일 비슷한 함수, 똑같은 함수가 바로 fx는 3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러면 우린 좌표 평면에서 y는 3x-2가 되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결국 등차 수열은 직선의 형태와 똑같은 거야. 즉 AN이라는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라면 반드시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될 거고, 이 x 앞에 있는 3과 즉 n 앞에 있는 3, 즉 직선에선 기울기라고 하지만 등차 수열에선 뭐라고 할 수 있다? 공차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전개를 하면 a 플러스 dn 마이너스 d 그리고 dn 더하기 a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어떠한 등차 수열에서 공차와 초항 이래들은 변함이 없고요. n이라고 하는 항의 번, 첫 번째 항에는 n의 1, 두 번째 항은 n의 2, 즉 n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an을 이렇게 표현할게. d 대신에 a, n, 그리고 얘네들은 계산해서 플러스 p. 그래서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1차의 개수, n의 개수가 곧 뭐가 되더라? 공차가 되더라 라고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일반항이라는 걸 구하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차가 있어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애가 등차 수열이 얘들아 직선하고 똑같잖아. 자, 직선 식구하라 라고 하면 두 점을 알든가 혹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되는 것처럼, 나중에 뒤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에서도 꼭 초항하고 공차를 알아야만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고, 우선 여기를 마이너스 5 봤더니 초항 A가 얼마다? 마이너스 5더라. 그리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어도 뒤에서 빼보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플러스 4, 3에서 마이너스를 빼도 플러스 4, 7에서 3을 빼도 플러스 4니까 공차 D가 얼마더라? 4더라. 그러면 AN이란 일반항 공식은 초항 더하기 n-1 D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반항 AN은 A가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5 플러스 n-1 곱하기 4. 그래서 AN은 4n-9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등차 수열은 초항이 마이너스 5고 D가 4라고 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리고 n 앞의 개수가 반드시 모여야 된다. 공차. 그럼 4. 그리고 초항이라는 거, A라는 거는 1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가 마이너스 9다 라고 해서 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지만, 자, 얘는 기본 형태니까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지금처럼 수가 나열됐을 때 일반항 찾는 건 너무 쉬워. 그럼 꼭 이렇게 수들이 나열되어 있어야만, 꼭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 문제처럼 등차 수열 AN에서 A7이 10, 즉 7번째 항은 10이고 11번째 항이 4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먼저 A 7번째 항이 10이고 11번째 항이 4라고 하는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A 플러스 N-1 D이기 때문에 A7 7번째 항은 A 더하기 여기다가 7 집어넣으니까 6D. 이 값이 얼마다? 10이라는 식 하나고, 11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10D가 얼마다? 4. 그렇다면 얘네들을 뭐 해줘? 연립해주면 초항과 공차가 나오겠죠. 먼저 빼주면 마이너스 4D는 6.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위의 식이나 아래 식에다 아무데나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9는 10.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19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일반항 A에는 19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3 n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19.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n 더하기 2, 9, 18, 38에다 하니까 2분의 41. 이게 일반항 AN이다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일반항 구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항 AN이 0보다 작아지는 n의 값. 자, 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4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1. 그럼 n은 3분의 41이 될 테고요. 얘는 13.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3. 얼마라는 값은 AN이 0이 되는 값이고요. n이 13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일반항이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 14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4부터 14, 15, 16, 17 이렇게 나가는 모든 항들이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될 거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14번째 항이다 라고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 그리고 공차만 있어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 아니지. 지금처럼 두 항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두 항이라는 거는 직선으로 따지면 두 점의 좌표가 나온 거나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두 개의 항이 주어지면 일반항 구할 수 있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인지 이 문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겠죠?